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등등 감정적으로 위기를 겪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의 저자인 심리학자 우에니시 아키라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한마디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의 혼잣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속상하고 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혼잣말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지. 나는 내 역할을 잘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과 어차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삶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나는데요. 전자의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나에게 하는 혼잣말은 강력한 자기암시의 효과를 가지는데요. 이 혼잣말은 불안을 없애고 또 긴장감을 가라앉혀주면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여주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왜 어떤 사람은 일이 늘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일이 꼬이는 것 같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심코 중얼거리고 되뇌이는 말습관이 결국 그들의 삶이 되는 거죠. 일과 인간관계, 성공과 행복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달려있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될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 등등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 나에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에게 하는 말,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 나에게 하는 말, 절호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이렇게 3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한마디들을 찾아서 일상에서 그 혼잣말을 계속 되뇌어 보신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에게 하는 말. 우선 표정을 바꾸자. 운이 없을 때도 환한 미소로. 행운이 지나가고 불운한 일이 계속되면 사람은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입에 올립니다. 노력했는데도 실패만 한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힘든 일만 생긴다. 이유도 없이 연인에게 차였다 와 같은 불운한 일이 생긴다면 절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싶어지는데요.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들
운명이 호전될까요? 오히려 더욱 불운한 일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운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도 있죠.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즐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지낸다면 운명은 호전됩니다. 행운의 여신은 밝고 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행복을 마중하러 가자. 행복은 만드는 것, 기다리는 게 아니다. 불교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에 욕심이 아주 많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일 밤 불을 피우고 하늘의 신이시여 행복을 많이 주십시오. 저에게 행운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행운도 따르지 않았는데요. 남자는 커다란 제단을 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 수입은 당연히 없었죠. 또 제단을 만드는데 큰 돈까지 사용한 탓에 가세는 점점 더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사는 마을에 부처가 들른다는 것을 알고 그는 왜 행복이나 행운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지 물으러 갔습니다. 부처는 당신은 행복과 행운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타일렀습니다. 이 옛 이야기는 행복과 행운이 저쪽에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러 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욕을 드러낸다. 실적을 자랑하는 대신에 마음을 드러낸다. 자기를 어필할 때 나는 재능이 뛰어나다. 나는 실적이 좋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거래처와의 미팅, 면접, 혹은 연인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갈 때 등등 어떤 경우든지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실적이 좋다라는 말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처럼 들려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이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의욕으로 가득하다. 나는 진지하다. 능력이나 실적보다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재능 있는 사람보다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닿는다. 재능만으로는 부족, 나아가야 한다. 영국에 이런 옛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웨스트와 몰레디라는 두 화가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는 어렸을 적부터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림 솜씨가 뛰어난 청년이었는데요. 반면에 몰레디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몰레디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반면에 웨스트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라며 자만하다가 화가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동 웨스트처럼 아무리 재능이 훌륭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능에 대해서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재능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라는 의욕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영국 옛 이야기의 교훈이 아닐까요? 최고의 인생이야.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 중동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마을 입구에 있던 노인에게 저는 새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자네가 예전에 살던 마을은 어땠나 하고 되물었습니다. 청년이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이 마을도 살기에 최악일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청년이 마을 입구로 다가와서 노인에게 저는 새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에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자네가 전에 살던 마을은 살기에 어떻던가? 라고 되묻자 이 청년은 매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이 마을도 자네가 살기에 매우 좋을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어떤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냅니다. 운명은 나의 생각대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즐거운 일도 많잖아. 이렇게 기쁜 인생이 또 있을까? 살다 보면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등등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인생에 꼭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으면 기쁜 일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인생에는 멋진 일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에만 몰두한다면 진취적인 기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괴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 행복이. 행복은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뜻에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 찾기의 달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랫동안 해온 취미가 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도 많다. 비록 돈은 없지만 나는 행복하다. 직장에서 마음만큼 출세하지는 못했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와 같이 언제나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행복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찾은 행복은 새로운 인생의 보람이자 삶의 낙이 되어줄 겁니다. 반대로 불행을 찾으면 싫은 일, 괴로운 일만 보이는 것 또한 인생입니다. 불행을 찾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바뀌니까 재밌는 법,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보물이다. 고대 그리스에 바킬리데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라쿠사의 히에론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늘 운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운이 나쁘면 되게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가 운이 좋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하필 친구는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들떠 있습니다. 거래처와 문제가 생긴 날 직장 동료는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운이 없는 걸까? 행운의 여신에게 버림받았나 보다 라며 침울해하는데요. 그러나
늘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불운만 닥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그건 간혹 있는 일일 겁니다. 따라서 불운하다고 해서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운이 없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 똑같다. 나만 불리한 건 아니야. 우리처럼 작은 회사가 저렇게 큰 회사와 경쟁해서 이길 리가 없잖아. 변변한 학력도 없는 내가 좋은 학교 나온 동료와 출세 경쟁을 한들 어차피 지게 되어 있어. 라고 나의 단점을 손꼽으며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의사결정이 늦다, 대처가 발빠르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류대학 출신은 간혹 인류대학이라는 꼬리표 탓에 몰라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며 불리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합니다. 때로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기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의 발빠른 대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학력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출세하는 일도 있습니다.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무기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를 나의 쪽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고 싶을 때 나에게 하는 말.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 의욕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욕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일이든 시작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 크게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회사에서 주목받겠지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바로 기획서를 작성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제안서를 올리자. 상사가 바쁘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머뭇거린다면 모처럼 잘 될 일도 김이 빠져버리곤 합니다. 깊이 생각하다가는 남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사그라지면 상품 개발에 대한 의욕도 같이 사그라집니다. 내 기분이 열정으로 넘칠 때 행동으로 옮겨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든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인생에서는 나쁜 일이 2번, 3번 잇따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전환기가 될 만큼 큰 성공의 기회는 2번, 3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용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기회가 막 오고 있는데 그 순간 어쩌지 하고 주저하다가는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메이지 시대의 사업가이자 오늘날 미쓰비시 그룹의 창시자인 이와사키 야타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물고기 떼를 발견하고 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는 늦는다. 물고기 떼는 도망가 버린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평소에 촘촘한 그물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기회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반의 준비는 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예스, 무엇이든 받아들이자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 않을 핑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을 부탁받아도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럴 능력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등등 갖은 이유를 대며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못한다라는 대답은 기회를 좁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아무리 수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없는 한 부탁받은 일은 하겠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막상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이디푸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은 물고기는 낙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운은 뜻밖의 장소에 있다는 뜻인데요. 무조건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지는 대로 무엇이든 해봅시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나라면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산책하는 사람은 들판에 핀 풀과 꽃을 보며 아름다운가 아닌가, 내 취향인가 아닌가 하면서 감상합니다. 혹은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풀과 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파는 사람은 또 다른 시점에서 풀과 꽃을 바라봅니다. 이 풀과 꽃은 약초의 원료일까? 장사에 도움이 될까? 라는 눈으로 봅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현상과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만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행복을 찾아줄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혹은 내 일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숨어 있을 거야 등등 나만의 독자적인 시선으로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인생에서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본다.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인생에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 대졸 신입 남자 직원은 격리부를 지원했지만 영업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업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니 상당히 재밌는 게 아닌가요? 영업직은 노력한 만큼 실적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영업부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될까를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직접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체험하기 전부터 맞지 않아, 하기 싫다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경험한 뒤에 판단해야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큰 꿈은 하나만.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폭을 좁히자.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나쁠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인데요. 그럴 때는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게 됩니다. 기력도 생기지 않고 기운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내 희망 중에서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물론 지금의 나쁜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지쳐 있는데 이런저런 일을 하면 힘이 분산되어서 삐걱거리고 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것만은 이뤄내야겠다. 이것만은 끝까지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의 꿈과 희망에 힘을 집중합니다. 그것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다른 장소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자. 사냥 기술이 뛰어난 사냥꾼은 사냥감이 많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대물을 낚아올린 명인은 낚시의 포인트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업무 혹은 연애에서도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 얼굴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파티나 교류 모임, 식사 자리나 공부 모임은 사람과 만나며 인맥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인데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늘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참석하고자 노력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 마지막 5분 동안 한눈 팔지 마라.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천재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차례로 승리하고 드넓은 영토를 손에 넣어서 프랑스 황제 자리에까지 올랐죠. 그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5분에 달려있다. 여기서 힘이 빠지면 그때까지 유리했던 전투도 적에게 역전을 허락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업무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자기의 의견을 잘 관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상담이나 교섭 자리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역시 마지막 5분에 전력을 다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창 논의가 절정에 다다랐을 즈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라며 자기 주장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긴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교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마워.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자. 에도 시대에 활약했던 농업 경영인 니노미야 손토쿠는 나달 한 알이라도 천지인 삼덕 없이 생기지 않느니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쌀 한 알에도 하늘의 은혜와 땅의 영양분 그리고 농민의 정성이 담겨 있으므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곡식뿐 아니라 남에게 받은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나를 위한 것이므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내준 베품에 대해서 내심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깟 별 볼일 없는 베품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상대는 나를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인성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높이 평가해서 다음번에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지도 모릅니다.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 나에게 하는 말. 희망은 아직 있어.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미국에는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장애 후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미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심각한 헬렌 켈러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남을 위해 애쓸 수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는 다음과 같은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 용기를 내는 것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무엇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꿈을 실현하고 싶다. 이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라는 희망을 갖고 도전하겠다는 용기를 낸다면
어떠한 곤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한 용기를 내면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행복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시간을 잊자. 벌써?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목표로 삼자.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고 열중하는 사람은 자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벌써 이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열중할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열중할수록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기쁨도 큽니다. 반대로 입버릇처럼 아직도 멀었나 라고 중얼거린다면 아마도 지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중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일상생활도 따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은 뒷전이고 노는데 정신없다라는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지고는 하지만 진짜 뜻은 다릅니다. 도락이란 원래 불교 용어로 시간의 흐름도 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즐기며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든 취미든 이렇게 도락적 인생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행운은 뒤늦게 온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행운은 와줬으면 할 때나 곧 오겠지 하고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행운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힌다면 그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초조해져서 기다리다 못해 자리를 떠버리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잡는 사람은 설령 예상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잠시 머물며 행운이 찾아들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설령 일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조금 인내하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부탁이나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답을 줄 듯 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또한 출세가 뒤처지거나 월급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안달하며 결과를 찾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느긋해지면 또한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심리학자인 저자 우에니시 아키라는 심리학과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생론을 연구해서 독자적인 성공학 이론인 성심학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잣말은 매우 짧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또 일하는 중에 일상에서 가볍게 되뇌어 보면 생각 이상의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이 혼잣말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분노와 불만도 부드럽게 위로받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결단력도 늘어나고 갈팡질팡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 긍정적인 자기 암시, 이 혼잣말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한다면 풍요로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중한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실제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좋았던 점은 각 챕터마다 세계적인 위인과 현인들의 명언이 같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놀라운 힘과 효과, 또 깊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명언들이 같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기억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또 실생활에 곧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지혜들이 숨어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우 가볍게 꺼내 읽어보실 수 있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혼잣말의 힘을 믿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이 말 습관을 주문처럼 우리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